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편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다이어트 한약 오래 먹으면 건강에 나쁘지 않나요? 입니다. 자, 고도 비만 환자를 치료할 때 10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40-50kg을 감량해야 할 경우는 당연히 그 정도 기간이 필요하죠. 무슨 약이든 장기간 복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당연할 수 있겠지만 유독 다이어트 한약을 강조하는 이면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이어트 한약을 먹는 것이 몸에 안 좋을 거라는 우려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간에 문제가 없을까 하는 건데요. 비만을 꼭 치료해야 하는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경미하든 심각하든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겨오는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간 실질내 조직의 5% 이상의 지방이 침착이 되면 지방간이라고 진단하는데요. 사실 지방간이라는 이 이름은요, 병명이라기보다는 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지방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요, 간 기능이 저하되어 콜레스테롤 대사나 해독 기능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때는요, 혈액 검사상 간 기능의 지표가 되는 AST, ALT, 감마 GTP 같은 간내 효소 수치가 혈액 내에서 상승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지방간이나 간 기능을 대표하는 이런 효소 수치의 변화는 그냥 받아들이면서도 한약을 먹고 간이 나빠지면 어떨까 하는 걱정은 하신다는 거죠. 이미 간 기능은 약화된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 원인은요, 과다한 지방의 축적이고요. 자, 그렇다면 몸의 구성 요소의 균형을 맞추고 간 실질이나 기타 장기, 혈액에 침범한 독소로 이렇게 작용하는 잉여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등을 감소시킴으로써 간을 비롯한 다른 장기가 제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바른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쓰는 한약은 독약이 아니라 양약입니다. 즉, 문제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해결해주는 것만으로도 간 기능이 개선이 되죠. 실제 저는 고도 비만자의 경우는 보통 3개월 단위로 검사를 하면서 간 기능 수치가 빠르게 정상화되는 것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도 비만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적절한 한약 치료. 자, 이때 적절하다는 건요, 전문가의 처방 없이 함부로 달여서 먹는 즙의 종류, 약재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그냥 합방된 탕제를 제외한 걸 말합니다. 자, 이런 적절한 한약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간 손상의 위험도가 훨씬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내성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 문제를 물어보시는 분들의 과정은 아주 비슷합니다. 예전에 한약을 먹고 쉽게 빠졌어요. 그런데 다시 쪘어요. 그래서 그걸 또 몇 번 반복해서 다시 빠졌다 쪘다 했다. 그런데 점점 안 빠진다. 고로 내 요요와 비만에 대한 내성은 한약 때문이 아닐까 하는 거죠. 자, 인간관계를 놓고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바로 그 옆에 얌전히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런 상담을 할 때 항상 물어봅니다. 저는 한약 드시면서 식사 조절하고 운동은 하셨을 텐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당연히 식욕 조절하면서 팍 낮췄다가 다시 먹고 싶은 대로 정확히 그 전의 식습관으로 또 운동도 그만두고 이렇게 된 거죠. 즉, 식욕을 조절하는 데 의존한 약물 치료를 그만두면서 예전에 식사 습관을 답습했고 운동도 유지기 운동조차 하지 않게 되다 보니 다시 그전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죠. 여기 하나가 더 개입했을 겁니다. 바로 나이, 노화라는 아주 중요한 인자죠. 자,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살 정도는 쉽게 빠져주는 시기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점차 달라집니다. 30대 잘 빠지던 지방살이 40대에는, 그리고 50대는 당근 안 빠집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런 잦은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근육의 소모가 많아지다 보니 점점 다이어트에 부적절한 몸이 되어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부 한의사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단순 식욕을 감소시키기 위한 약재를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개별 처방 없이 공장에서 찍어내듯 한 모델 처방으로 한약만을 처방하면서 올바른 지침을 주지 못한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약을 활용하는 건 100점짜리 한약을 50점짜리로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러분이 다이어트 한약을 여러 번 드시면 자꾸자꾸 내성이 생겨 살이 더 잘 찌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약을 단순 식욕 억제제로만 활용할 때 굶고 먹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요요가 발생하고 반복된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100점짜리 한약이라는 건 어떤 한약이냐면 줄어든 근육을 복원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기혈순환을 활성화시키고 갑상선 기능 저하나 성호르몬의 부족으로 오는 대사 저하를 촉진하는 보기제, 또 몸속의 노폐독소를 제거하는 항어혈
또 거담, 제습제 등이 적절하게 잘 활용되어서 잘 먹어도 살이 빠지고 나아가서는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만들어주는 그런 한약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오해는요, 다이어트 한약은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흔히 그 전에 다이어트 한약 먹었더니 효과가 없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이란 처방은 없습니다. 한약은요, 처방 구성에 따라 수만 가지 종류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내게 꼭 필요한 내 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불균형을 조절해주는 한약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겐 가장 적절한 다이어트 한약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전에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 실패를 하셨다고 해도 그 처방이나 그때 상황에 따른 실패이지 수만 가지 비만 치료 한약에 대한 전체적인 실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게 치료받고 가시는 환자분이 원장님,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서 굶기가 편해서 잘 굶을 수 있었어요가 아니라 그게 절대 아닙니다. 비만 치료를 하면서 붓지도 않고 속이 편해지고 기운도 나면서 잘 먹는 대로 살은 빠지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하실 때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분 몸을 바람직하게 바꾸고 있는 100점짜리 한약을 처방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